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한국경제인데요. 다산 칼럼란입니다. 여기 한양대 정책과학 대학 교수님이 쓰셨는데, 포퓰리즘으로 자유 지키기,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 지키기, 이렇게 이제 이런 제하의 소제목이 대중영합주의는 독재처럼 거짓과 폭력으로 자유를 탄압, 진실과 비폭력에 기반한 자유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필수적, 권리제한하는 규제 본질은 폭력, 규제 계획과 재정 투명성 힘써야. 워낙 글을 잘 구성해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첨언을 하고 하는 게 이분이 써놓은 그 내용을 갖다 오히려 훼손시킬 것 같아갖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은 현대 민주주의의 결함 내지는 부작용이다. 성숙한 서구 사회에서도 흔한 현상이니 독재보다 현대적인 문제로 보인다. 즉 정치가 국민의 분노와 시기, 질투와 같은 감정과 집단 심리를 조작, 증폭, 확산시켜 편 나누기를 도모해 거짓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갈기갈기 나뉜 각 편은 상대편에게 거의 폭력에 준하는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팬덤 정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동료, 관료 등 공공부문이 정보 통제와 이해 집단과의 연합을 통해 이런 상황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찍이 조지 오웰은 독재는 거짓과 폭력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포퓰리즘도 이와 유사해 놀랍다.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한국 포퓰리즘의 원인과 대처 방법을 제도 차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자유는 독재의 반대말이다. 진실과 비폭력을 전제한다. 진실의 핵심은 지식과 정보의 정확성에 있다. 다양하지만 나름 타당한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쉽게 눈에 띄어야 한다. 즉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투명성은 객관적 분석과 공개 그리고 참여로서 가능해진다. 복잡한 사회 사안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안이 복잡한 만큼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을 각각 적합한 지식과 분석으로 파악하고 해설하며 전망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양함은 다름으로 환원되고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도 차분하고 과학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된다. 토론의 결과가 타협이든 양보든 통합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지식과 정보의 분석과 공개 그리고 참여가 있어야 진실의 어슴푸레한 모습을 대중과 사회가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많고 싸움은 격해지면서 합당한 토론이나 협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하는 의대 정원 문제가 딱 이런 함정에 빠진 것이다. 폭력과 관련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규제와 재정이다.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특정한 행위를 강조하기에 그 본질과 폭력이다. 따라서 자유를 증진하려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거나 또는 지금보다 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재개정하는 대부분의 입법은 계속해서 규제를 늘린다. 또한 정부 부처와 수많은 공공부문은 지속해서 규제의 수를 늘리고 얼렁뚱땅 현행 규제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에서 자율성과 자발성이 창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내에서 보였던 수없이 많은 발랄한 아이디어와 발상들이 십수년이 지난 뒤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지배적인 디지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기본 개념으로 뿌리내린 것을 우리 국민은 수없이 목격했고 허탈해진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정부에서 전부 규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규제해가지고 그걸 여기서는 꼽히지 못했는데 그 선진국들에서는 그게 우리가 규제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꼽혀가지고 굉장하게 국가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해서 그 재산이 충분한 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저평가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기업 투자도 담보 상태에 처해 있다. 문제는 규제 개혁과 관련된 수많은 멋진 제도들은 그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규제 개혁에 관련된 수많은 그 어떤 제도들이 많이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를 뭐 다 풀고 뭐 얘기는 하는데 실은 이 정부에서도 몇 개 정부 전번에 한번 보니까 오히려 근데 그걸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계를 잘못 보면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세율이 꽤 낮은 것으로 돼 있다. 4대 보험 등 수없이 많은 준조세와 그보다도 더 많은 각종 분담금, 회비와 같은 부담을 관가해서 그렇다. 현실은 유럽 국가에 비해도 우리 국민은 자기가 본 소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가에 내고 있다. 그간 이에 대한 저항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은 국가에 대한 순종과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믿음과 기대는 급격히 흔들리고 순종도 메말라가고 있다. 정부가 구태의연한 많은 낭비를 처리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많은 제도들을 재정 당국이 얼렁뚱땅 무시하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고 정치권이 나서서 얼토당토 않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대다수 국민은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자유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투명성을 갖추기에 절치부심 노력해야 한다. 또 규제 개혁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국민에 대한 존중을 지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 대단한 변혁이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존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면 된다. 이제 이런 대부분 규제는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하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또 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이해가 되거나 또 감동을 받았으면은 국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나눠가지고 진짜 국민들이 필요하는 어떤 국회, 국민들이 필요하는 정부. 안전한 사회는 없겠죠. 안전한 사회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좀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피곤하고 지쳐서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갖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 전에 조금 신경을 써가. 그리고 이제 그런 성의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표시하기 싫고 나름대로 나는 좀 뭔가 남들하고 다르게 좀 권위도 누리고 싶고 특혜도 받고 싶고 그러면 다른 길을 택해가지고 스스로 열심히 그런 권리를 찾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창출해서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진짜 그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국가 재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걸 누리면서 본인은 할 일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좋은 모습들로 국가 운영이나 정치인들의 정치가 바뀌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